안녕하세요. 최명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순삭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몰입도 있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매력이 중요하겠지만 이야기를 전하는 힘, 다시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도구를 굉장히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좀 반짝반짝 거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팁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나의 이야기, 나의 발표에 몰입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질문의 일반적인 용도는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그러한 용도가 많습니다. 처음에 좀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거나 졸고 있는 청중분을 좀 깨워드리거나 새로운 이야기로 좀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저희는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은 질문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근데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질문의 형태가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개방형 질문이 폐쇄형 질문보다 훨씬 좋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은 예, 아니요의 단답형, 약간 객관식 질문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창을 닫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방이 좀 춥지 않으세요? 방이 좀 추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개방형 질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개방형 질문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고 몰입도를 증대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개방형 질문이 형태상으로 상대로 하여금 나는 당신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고 나는 당신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의도를 전달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죠. 이런 질문보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청중의 몰입도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팁은 예시입니다. 예시는 늘 저희의 이야기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만들죠. 하지만 많은 예시가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활용할 때는 또 두 가지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예시란 상대로 하여금 눈앞에 펼쳐지듯이 만드는 그러한 예시라고 합니다. 이 펼쳐진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시각적인 펼침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귀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맡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공간 속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오감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시를 들 때 그 예시가 정말 강력하다 이러한 조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치 제가 그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공기까지도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생생한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특히 프리랜서 분들의 어떤 사업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통계 자료나 그런 부분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그것을 시각적, 후각적으로 다 촉각적으로까지 느끼게 만듦으로써 훨씬 더 큰 설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9년 11월의 모습과 2021년 1월의 하루를 두 가지를 대비를 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떤 음식을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생생하게 묘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 정말 많이 변했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몰입을 자신의 오감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 저희가 난감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예시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개의 다른 기업들을 벤치마킹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 벤치마킹한 결과를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하나 다 자세히 들어가자니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고 그렇다고 그냥 한 장으로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여주기에는 왠지 무언가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럴 때 예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케이스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줌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줌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를 깊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5개 회사를 했지만 저희가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가진 시장 점유율도 보여주고 상품도 보여주고 그 회사가 가진 리더십 그리고 그 회사의 HR 시스템 저희가 했던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4개의 케이스도 이와 같은 철저함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라고 가름하면서 그 서머리 페이지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훨씬 청중들로 하여금 앞에 그 케이스처럼 깊이 들여다봤겠구나 라는 마음의 어떤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지지, 인돌스먼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지지라는 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어떤 공개적인 지지를 얻음으로써 권위를 세우는 거죠. 특히 저희가 어려운 것을 설득하려고 할 때 이 지지, 인돌스먼트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분의 명언을 빌려오기도 하고요. 신문의 기사를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미 잘 알려진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모든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SNS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활동에 대한 마케팅 예산을 늘려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파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회사들이 이것을 해서 얼만큼 성공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소비자 사회가 도래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얘기했던 나는 보여진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문구를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의 전면에 딱 하고 내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혁신을 설파하려고 할 때 스티브 잡스의 어떤 명언을 저희 프레젠테이션에 걸어놓듯이 같은 식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것도 인돌스먼트의 좋은 예시입니다. 고객이 남겼던 댓글 아니면 그들이 저희의 콜센터에 남겼던 흔적들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 대신 직접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힘을 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느 도구를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도구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말에 조금 더 많은 설득력을 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유용한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